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 나왔죠? 그리고 오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실적이 나빴느냐? 실적은 엄청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했어요. 이 부분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이라면 계속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죠. 실적이 나오고 나면 주춤할 수 있다.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미래 가치는 뭐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을 먼저 반영한 겁니다. 뭐가?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는 매매할 때 항상 여기 신고가 구간을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작년 5월 달이에요. 이제 25년은 작년이 됐죠. 5월 달에 여기 5만 원이었을 때 제가 매수하라고 했었느냐?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었으면 보유하세요. 근데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매수는 언제 한다? 확인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실적도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일단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오션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오션이 목요일날 어때요? 7%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언제 매수했죠? 반등 확인했을 때 원래 신고가를 만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등 확인하는 정도에서 매매를 했을까요? 애초에 신고가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24년도 11월 달 그리고 25년 1월 달 돌파했을 때 매수관 잡았죠? 이때는 언제예요? 신고가 되고 그러면 여기 저가에 매수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이 구조를 따라가야 된다. 그랬을 때 수익 구간은 11월 달에 22%, 쭉 내려서 보면 8월 달에 33%, 그리고 첫 번째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 2월 달이죠. 어때요? 57%. 1년 내도록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 구간 잡죠. 아직까지 수익 중인데 결과 보면 어때요? 188%의 수익 구간. 이렇게 나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신고가 위주로 시세가 나온다는 점. 지금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 볼게요. 한미반도체. 제가 삼성전자를 작년 5월달에 매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신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팔지 말아라. 근데 하이닉스는 반등 시작이 됐었고 삼성전자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5월달, 6월달에 추가적으로 떨어졌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스닥도 같이 급락 구간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나스닥은 이미 4월달까지 하락 구간이 발생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이 없었습니다. 그런 결과 한미반도체 어때요?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결과는 13%. 그리고 또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한 달 반 동안 54%. 그리고 또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이후에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50% 수익 구간을 또 넘겼습니다. 아직 안 팔았어요. 왜? 삼성전자가 지금 매도할 구간이 아니니까. 한미반도체가 좋아지려면 하이닉스가 좋아야 되고 하이닉스가 좋아지려면 삼성전자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와줘야 되겠죠. 즉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군들 AI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한 시세를 내고 있었을 때 시세 구간이 연결된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모두 이렇게 연결되어진다. 즉 삼성전자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래 가치를 만들어내는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이다. 즉 AI 관련주들이 좋기 때문이다. 근데 26년도에는 AI 투자를 어디부터 해요? 미국 정부가 합니다. 그게 제네시스 프로젝트라고 하죠. 핵폭탄을 만들었었던 맨하탄 프로젝트와 같은 급입니다. 즉 패권을 다투는 과정, 중국과 패권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AI입니다.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실전에서는 무조건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된다. 자, 그럼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도 오르지 않은 이유.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은 이유. 알겠죠?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야기를 드렸었다는 점. 우리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뉴스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엔비디아 GPU B300 도입, 기업 AX 실현 적극 지원. 요거는 엔비디아 칩을 사와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면 요 내용 있네요. 코스피 신고가 또 경신했는데 반도체 포모 확산.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상승장 있죠. 그리고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높아지잖아요. 코스피 코스닥이. 이러면 이럴수록 확산되는 게 아니라
집중됩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이렇게 확산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미반도체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을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있어요. 자, 내용 보시면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 잡은 결과 76%씩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오죠. 한화오션 먼저 보여드렸잖아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가격을 버텼기 때문에 매수 구간을 계속 잡은 겁니다. 즉 가는 놈이 더 간다. 보세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 상승 견인 이거 말고는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실적이 나왔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한 분기의 실적이 전환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커집니다. 예상치를 훌쩍 넘은 실적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았었던 이유는 먼저 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코스피가 4,600, 저는 6,000 이상 갈 거라고 봅니다. 올해.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군들이 움직인다? 불가능하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하면서 그리고 여기 기존의 신고가 종목군들 두산에너빌리티나 하나오션이나 뭡니까 전부 다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시세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시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가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신고가 종목군들 주도주 매매를 못 하잖아요. 소외될 수밖에 없고 여기 나오는 포모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는 놈만 더 가는 장세가 계속해서 열린다는 거죠. 밑에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코스피가 연일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도체를 둘러싼 뒤처지고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포모, 소외공포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무섭게 뛰면서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최근 두 종목의 주가 상승 기여도는 92%에 달하고 있다. 나머지 8%를 찾을 겁니까? 그리고 나머지 8%도 어디서 나와요? 이런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그럼 모든 시세들이 다 신고가 구간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때쯤 봤을 때 여기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실적. 예상치가 나오죠? 25년 12월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 어때요? 18조 5천억이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실적 자 보세요. 삼성전자 기업 최초 분기 영업이익 20조 역사를 썼다. 자 내용 보시면 작년 매출 332.8조 원 역대 최대 경신 상반기 모바일 하반기 반도체가 견인했다. 연간 영업이익 43.5조 원 18년 17년 21년 이어 역대 네 번째다. D램 낸드 전반 메모리 가격 폭증 수혜 DS 부분 영업이익 16에서 17조 원 전망. 자 요 내용도 한번 보세요. 제가 실적 무조건 좋을 거라 그랬죠. 그리고 이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집니다. 왜 그러는지 제가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또 1.4%, 1복리 평균 1.5% 정도, 1.2에서 1.5% 사이의 평균치가 나옵니다. 분기당 복리도 아니고요. 연복리도 아니고요. 1복리입니다. 1복리.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근데 4분기 실적 언제예요? 10월, 10일, 12월. 이렇게 실적이죠. 이 가격대 어때요? 20조를 썼을 때 10만 포인트 정도에서부터 대략 12월 끝이니까 45만 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증설 아마 제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증설을 하게 되면 과거와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증설하면 생산량 늘어나고 단기적으로 쫙 뽑아 당길 수 있겠지만 증설하고 나면 어때요?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은 꺾일 수밖에 없겠죠.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즉 장치 산업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엔비디아, 퀄컴, 애플, 테슬라 이걸 생산하는 쪽 어디예요? TSMC. 이게 뭐라 그래요? 파운드리라 그러죠. 이렇게 생산하는 폭을 TSMC에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TSMC는 공장 증설을 하긴 하는데 천천히 합니다. 그만큼 가격 결정력을 TSMC에서 가지고 있죠. 그렇다 그래서 애플이 따로 만들 수 있느냐? 못합니다. 엔비디아가 따로 만들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게 됐었으면 TSMC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상승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TSMC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애초에 헤게모니, 주도권을 잡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PC 구조, 이게 확대되면 데이터 센터로 번지는 겁니다. 서버라고도 하죠. 이렇게 확대시켰을 때, 확장시켰을 때는 PC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근데 PC가 구동되는데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할 수 없다는 거죠. CPU, AP, 그리고 GPU 이건 전부 다 TSMC가 만들어줍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주문형이 아니었어요.
일단 생산해 놓고 판매합니다. 여기서 주도해 갔었던 건데 이게 주도하는 건 맞아요. 근데 메모리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용량이 원체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점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증설을 한다? 말도 안 되죠. 굳이 돈 투자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줄 서서 기다릴 텐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일단 20조 원 정도에서 가격을 버틴 겁니다. 지금 여기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820조예요. 830조 정도 되죠. 830조 시가총액이었을 때 어때요? 이렇게 가격대가 140만 원 정도 된다. 가격을 버틴 거예요. 그러면 지금 D램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면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계속 좋아집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을 2분기까지, 3분기까지, 4분기까지 이게 아니라 주가는 먼저 반영한다고요. 단지 22평과 62평의 간격이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매물 소화 과정. 굳이 매도할 필요 없겠죠. 출렁거릴 겁니다. 근데 그 출렁거리는 것을 이용해서 관련주들은 더 크게 출렁거릴 거예요. 그럼 반등 확인 과정에서 매수했을 때 우리는 변동성을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겠죠. 다른 종목군들도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모두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1월 8일 장 마감하고 나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원전 등 주도주 위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 시장이고요. 삼성전자 실적 나왔고 연간 100조 원 이익이 가능한 수치다. 왜? D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는 먼저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1월 8일만 그런 게 아니라 올려보면 1월 7일 날에도 제가 뭐라 그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 유지 단기 상승폭이 커지면서 발생한 이격 조정이 필요하다. 며칠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언제? 1월 7일 날 그리고 1월 8일 날 실적이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춤했죠. 이렇게 된다고요. 주식시장은 이 틀 자체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렸고 이야기를 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다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그렇죠? 원전, 조선, 반도체 주도주만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타점도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누구나 매매할 수 있게 높여잡아라 그냥. 시장가로 사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타점 잡을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이죠. 항상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같은 거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76%씩 이렇게 터지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신고가, 신고가 지금까지 또 수익 구간입니다. 결과는 여기 188%, 151%, 117% 수익 구간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내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쉬었다 갑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가 오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거고 하이닉스가 오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군들이 이렇게 시세 구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저가에 산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확인하세요. 그래야 답안지를 보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신고가 구간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